평생 학습을 위한 창업 기획 실습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기법들, 또 기획서 작성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획서 작성 전략 또는 어떤 기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 활동을 할 겁니다. 이제는 실습과 이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팀 기반 프로젝트, 팀 기반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아마도 5월 4일부터 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로 실습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물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그 스케치북 제가 준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스케치북 또는 여러분들 그 좀 큰 도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플러스 펜 혹은 색연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이 각각 분담해서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함께 이제 사업기획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학원이나 여러분들 그 초중등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꼭 학교 교육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학원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갈 건지 또 이것들의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성공적인 기획을 하고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가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뭐 안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떤 교육 사업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지금 그 오프라인 상의 학원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요즘에 온라인 계약도 하고요. 지금 사이버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강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학원도 운영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학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사회잖아요. 디지털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결국은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 다니엘 핑커가 얘기했던 그런 디자인이나 어떤 조화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이나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그러한 창업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평생학습을 위한 창업기획 어떤 것 뭐 기획 자체가 뭐다 이거는 오늘 제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할 거는요, 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명패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전공과 최근에 본 뭐 영화, 읽은 책 등등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보통 뭐 비디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학기 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혹은 여기다가 이제 뭐 한 2달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가장 유익하고 그 다음에 알차게 했던 일을 소개할 게 뭘까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뭐 존경하는 사람 등 해가지고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서 자기 팀원들에게 잘 소개하면서 팀 빌딩 혹은 또 같이 이렇게 팀원 간에 서로 소개하면서 팀 어떻게 하면 이제 의식을 또 팀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팀 명칭, 뭐 러브, 그 다음에 팀구어, 톡톡톡톡, 아니면 크크크크, 뭐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 뭐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강의 시간 전에 도착하여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지각 시 뭐 간식 사오기, 회의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매주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팀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팀 구성을 이제 우리가 했죠. 이렇게 팀 구성.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팀 구성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작년 2학기 때 처음 이제 제가 이러한 실습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서로 소통하죠라고 이렇게 적은 우소조가 있었어요. 우소조. 아마 우소조가 아마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딱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딱 하고 유튜브를 뭐 5분이면 5분, 6분 안에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세요 가지고 그것들을 업로드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딱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팀구 영용이라고 졌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장 이렇게 했고요. 그 팀 분위기 음악할 때 영용체 사용하기. 영용체가 뭡니까? 요즘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강의 시간 전에 도착하여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결석 시 다음 주 때 음료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어떤 팀 활동을 잘 했습니다. 이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잘 보입니까? 이렇게 팀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동료 평가지를 하고 자기조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 2차례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여기다가 조언들 적고 요 밑칸에는 기여도나 적으면서 5점 만점에 점수를 줘봐라. 이제 여기다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료 평가, 이거 동료 평가는 자기 조가 아닌 다른 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몇 개 조든 이렇게 한 10개 조가 나오더라도 조가 나오면 이 조에다가 이렇게 요 8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정을 하게 될 거예요. 5점 만점으로 하고 총 40점 만점. 그러면 각각 이렇게 평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평가자 학번 이름을 빼놓고 여기다가 뭐냐면 조별로 한 장씩만 이제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별로 한번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별 상호 이렇게 평가하면서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가 조별로 적는다. 작년에 제가 해보니
개개인으로 해도 좋지만 이 조별로 해서 각 조를 이렇게 조가 평가를 하도록 해도 조가 한 뭐 5개, 6개가 된다면 충분히 딱 내용이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조 평가, 그러니까 조원들 평가를 이제 어떤 팀 내 평가로 해서 한번 저거 이렇게 한번 시도할까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무임승차다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서로 기여하려고 하고 서로의 모든 역량들을 발휘해서 어떤 좋은 어떤 팀 성과를 갖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업계획서 점수가 뭐 40점이다 그러면 요거는 30%를 반영하고 요 자기조의 어떤 평가를 뭐 10점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팀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명목 집단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저게 할 거예요. 명목 집단법에서 명목 집단법은 뭐냐면 다른 애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이제 하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은 서로 간에 얘기해가면서 뭐 이렇게 포스트잇도 부셔가면서 또 토론해 나가고 하는 건데 이제 처음 이게 어떻게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면 또 동조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가자 각자가 다른 사람과 이해하지 않고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부여해주고 포스트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사진으로는 제시 안 했지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막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제시할게요. 꼭 두꺼운 펜으로 보고 큰 글씨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떨어져서 함께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막 어떨 사람은 조그맣게 쓰고 또 글씨를 정말 자기만 알아보게 쓰는데 보기 쉽게 똑바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체 읽기 쉽게 아주 깔끔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금방 얘기했지만 포스트잇을 사용하는데 이동이 쉽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멀티푸팅을 해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요 지금 얘죠. 요 얘입니다. 요게 얘. 자, 어떻게 뭐 여기다 적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포스트잇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공통된 주제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붙여놓고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공통 주제는 공통 주제들을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공통 주제로 이렇게 묶고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이제 스티커를 여러분들 제가 스티커가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스티커도 사오세요. 그러면 좀 사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아이디어 좋아 투표하는 거죠. 멀티포팅, 보팅. 요즘에 이제 우리 사이로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거해야 되잖아요. 보팅. 자, 가장 좋다는 생각에 마크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갖고 가장 많은 마크 스티커가 붙여진 순서로 아이디어를 채찍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 이 드리드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강도나 빈도나 굉장히 이거는 빈도가 많은 거 그러니까 스티커가 많이 붙인 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리드를 해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좀 중간쯤이야 아이디어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도 하고 굉장히 좀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높은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요거에 선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어떤 거냐. 4차 이제 주제가 그거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러한 평생학습을 위한 창업을 하자. 연령은 뭐 10대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다. 근데 이제 한 야간 강좌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봐라. 그렇게 대상을 이렇게 특정을 줘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했더니 바로 요걸로 이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던 거. 그래가지고 어떨까요? 이제 요 그리드 측면해 가지고 이렇게 실현 가능성과 중요도.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실현 가능하면서도 실현성이 높은 거면서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했다고 요게 넣어봐라 해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책을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지금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컨텐츠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우리 작년에 우리 학생들에게 메모해 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고 했던 그런 자료들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습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가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학원 아이템 아이디어 도출을 했어요. 명명집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환경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 자, 먼저 자사라면 자기 학원이에요. 학원의 경영 제한과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게 내적 요인,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A라는 학원 아이템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동업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역량이 되느냐 또 이것들이 하기 위한 우리 경영 자원들이 있느냐, 뭐 사람들이 있느냐, 뭐 자본이 있느냐, 또 뭐 시설물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회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이 이게 있을 수 있겠냐, 요즘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패스트 요인 탐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3C 분석이에요. 세 번째는 STP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패스트 요인 분석은요, 이거예요.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ical이라는 이런 네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패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olitical은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규제와 지원 등 또 소셜, 컬처럴은 뭐 고령화랄까, 뭐 사회적인 유행이랄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 문화적인 트렌드를 얘기해요. 어떤 뭐 그다음에 이코노믹은 경제 상황이나 소비 서비스 구매 요구 등 수요자들이 과연 이것들을 원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4차 설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테크니컬은요,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우리가 어떠한 지금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발전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이것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자, 3C 분석은 이겁니다. C 봐봐요. 커스터머, 고객이나 시장, 그 다음에 자사, 컴퍼니, 그 다음에 경쟁사, 컴피티터 이거예요. 그래서 할 때 고객 시장의 부분에서는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을 파악하고 전체 시장 규모와 대장 시장의 규모, 고객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고객의 니즈, 고객의 요구가 뭐고 지금 고객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만족감이나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해당 학원 시장의 규모는 어떠하고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그다음에 어떤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 고객들이 충분히 내가 하려고 하는 학원의 가수유자 또는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수요 혹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입지 장소에 해야 내가 수요가 많은지 학원가가 많은 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 좋은지 번화가가 좋은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측면들을 생각해 보는 게 고객 시장 부분입니다. 컴퍼니는요 자사예요. 학원의 프로그램, 운영 전략, 강사, 적극성, 모집,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 아까 전에 여기 요 위에 했잖아요. 자사의 경영 자원 또는 핵심 역량을 여기서 파악해 보는 거예요. 학원의 인적, 프로그램, 홍보 등이 적절한지 경쟁력이 있는지 내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뭐 어떤 면에서 성공 요인들이 더 큰 것들이 뭔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자사의 측면이에요. 자, 경쟁사는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 곳에 경쟁사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드오션이겠죠, 아주.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이 과연 무엇인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한 우리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또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경쟁사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있는지 또 내가 이렇게 들어왔다 해서 지금 내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다른 새로운 그런 업체들도 학원들도 동일하게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입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또 자사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아이템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적절하고 또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아주 성공 가능한 기법들을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3C 분석이에요. 3C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C 분석의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STP 전략이에요. 자, STP 전략은 다른 얘기를 하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요 부분들인데요. 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파워포인트 올려놓을 때는 요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장 예비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시장의 규모나 수준, 방향 등을 설정하고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이 SP 전략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장을 세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A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학원이 대상이 어떤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 어떤 타겟으로 해야 될지, 대상을 누구로 잡아야 될지, 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학원의 입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학원을 어, 창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또 한 방면에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지리적 변수에 한 세분화를 해봅니까? 내가 도시지역에 하겠다. 내 사업은 주거지역에서 해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뭐 예를 들면 상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인구 통작적 변수에 대한 세분화가 있어요. 뭐 나이, 성별, 뭐 소득, 직업, 교육 등을 고려한 세분화. 그다음에 심리 분석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사회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동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구매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식,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큰 시장을 비슷하거나 유사한 니즈를 가진 동질의 소비자들끼리 묶어가지고 몇 개의 시장을 세분류해버 이게 분류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마케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탁 핀셋 어떤 면에서는 마케팅처럼 이렇게 고객의 요구에 알맞게 딱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자사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입지 선정이나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타겟팅, 세분화된 시장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정하여 평가하고 자기 학원에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는 거 이제 딱 다양한 세분화를 해보고 나는 요 분야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혹은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타겟팅입니다. 자, 포지셔닝은 이미 이제 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한 세부 시장과 목표 시장의 고객에 알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 학원은 이것만은 전문이야. 이런 거를 알려면 이 학원 가야 돼 하고 하는 이것이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TP 전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패스트 분석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해볼 거예요. 패스트 분석, 슬리스 분석, 그다음에 STP 분석을 해본다. 그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패스트 분석은 이거예요. 자, 창업자 팀의 거시환경 트렌드 파악을 위한 패스트 분석을 이제 해볼 거예요. 창업자 팀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 요인들,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 제도,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그다음에 기술, 과학의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기의 아이템에 대한 영향, 그래서 정치, 제도 측면, 주요 변화 요인이 뭔지, 경제산업에서 주요 변함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분야에 혹은 아이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3C 분석. 보세요. 자, 창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죠.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경쟁 제품 또는 여기서는 우리는 뭐겠어요? 학원이겠죠. 그래서 창업을 위한 방향 수립 및 아이템 구체화를 위해서 먼저 창업 아이템을 뚫려서 핵심 요건인 창업, 고객, 경쟁 제품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3C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3C와 STP 전략 예시를 내주면 바로 이거예요. 우소조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조이름.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가상유 증강인식을 통해 안전관리사를 육성하는 학원을 하겠다. 그래서 STP 전략을 했어요. 시장 세분화는 20대, 30대를 하겠다. 다양한 세분화를 해보고 20대, 30대에 이제 타겟팅을 했죠. 20대, 30대에 이제 취준생으로 타겟팅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포지션. 우리는 게임 관련 안전관리사는 바로 지금 육성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포지션을 한 거예요. 3C 분석을 보면 VR의 50%는 뭐 엔터테인먼트를 뭐 한다. 그다음에 AR, VR 시장 규모가 전망이 있다. 뭐 부산 AR, VR 융포 센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다음에 자사 브랜디드 러닝으로 하게 된다. 우리는 이론이나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에 강점이 있다. 경쟁사 전문가 중 기관 중 독점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이런 거에 없으니까.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아주 하는 분야들이 많아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게 이제 스워트 분석입니다. 스워트 분석. 자, 스워트 분석은요,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지금 창업이나 경영을 위한 환경 분석을 하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외부 환경인 거시 환경에 대한 분석과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 내부 분석은 거시 환경과 그다음에 외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건데요. 환경 요인들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출하고, 자, 또 우리 기회 차원에서 기회를 노출하고, 환경 또 부합되는 자원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갖는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다 간단히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서의 기회 도출과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워트 분석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데 보세요. 자, 내부 환경은 뭐냐면 이거 봐봐요. 경쟁사와 비교하여 우리의 학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기업 외부 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험을, 이 기회 요인이 뭐고 외부 요인이고요. 4차 혁명이 있으니까 뭐 AR, VR을 이용해 갖고 게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체육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 요인이고, 그런데 이것들의 어떤 기술을 실현하거나 이런 것들나 와이파이가 잡혀야 되는데 5G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위험 요인이잖아요. 또 콘텐츠가 자주 이렇게 개발되고 와야 되는데 고가야,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강점과 약점을 타사와 비교하여서 하는 게 내부 환경이에요. 요 내부 강약점, 강점과 약점. 이거는 내부 역량이고, 기회와 위험은 외부 환경에 비추어서 기회 요인과 외부 요인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점은 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거,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뭐 어떤 거, 강점 내부 이렇게 약점이 뭔지를 봤는데, 강점에 있어서는 자사가 갖는 브랜드 경쟁력, 압도적인 어떤 유용할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게 무엇인지, 자사의 부족한 브랜드 이미지, 부족한 R&D 혹은 자금,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고요. 외부 기회를 미래의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외부 환경 분석인데, 자, 앵고 현상으로 경쟁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에서 유리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죠. 4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판매 원료 확보가 어려운 게 외부 환경 불리한 위험 요인. 작년에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됐었죠.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어떤 뭐 관광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됐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워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 봐보세요. 스워트 분석을 여기다 하고, 이거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기회 요인과 강점 요인을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략을 이제 제일 겁니다. 자, 강점이면서이지만 위험 요인,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게, 그러니까 위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면서도 우리 강점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자, 기회이긴 한데 약점이야. 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데 시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위협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게 스워트 분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스워트 예시가 이거예요. 창업자와 여러분들의 팀들이 아이템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방향을 명확하게 도출한 것이 필요하고요. 스워트 분석 양식을 활용해서 사업 방향 도출에 대한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자, 보면 기업 설립 전 단계에 예비 창업자가 강력한 영역 항목을 준비하는 아이템과
어떻게 보면 어떤 질주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 환경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요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트리스로 작성하는 것이 스워트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소조만 제가 제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AR, VR을 통해 안전관리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외부 환경, 기회 요인과 그 다음에 강점과 내부 역량,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이외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각각의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기회와 강점 요인의 S5 전략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ST 전략, 위협, 강점이면서 위협 전략, 그 다음에 SO 전략, W 전략, WT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본인들이 투자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미래 사정 그 다음에 AR, VR 기업의 필요자원 공급 계약을 체계로 공급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자기네들은 이제 미래 지정으로 홍보 효과를 누려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게 스워트 전략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노인 대상으로라는 것들인데 뭐 노인분들에게 뭐 이제 강점은 또 고령화사로 고객들이 많아진다. 주거의 노인분들에서 뭐 고객층을 보유할 수 있다. 뭐 노인 대상의 교육이 별로 없다.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등등 해갖고 본인들의 이제 어떤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으로 7S 분석이 있어요. 내부 환경, 학원이나 기업원이 보유가 있는 역량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맥킨지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하드웨어 분야, 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측면에 분석을 하는데 하드웨어 분야는 전략, 그다음에 구조, 조직, 어떤 회사, 뭐냐면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런 거겠죠. 이것이 학원인에 있어서 우리 학원의 운영 전략, 또 학원이 유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를 스타일, 또 스킬, 스텝, 그다음에 쉐어, 밸류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소프트, 하드웨어 측면 이렇게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그런데 요 공유된 가치를 통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측면은 전략 조직 시스템이고 자, 스타일, 능력, 직원, 공유 가치인데 하나 볼게요. 전략은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와 형태 어떤 조직의 구조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시스템, 조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 조직이나 또 원장이나 강사들의 어떤 직무 수행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얘기하고요. 스텝, 어떤 임직원들 어떤 사람들이냐, 뭐 우리는 스카이 출신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타일, 조직이나 어떤 조직의 풍토나 문화, 그 다음에 시열되는 경영 이념이나 핵심 가치를 직원들이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이렇게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지난 학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번 학기는 한번 실습 때 해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창업 아이템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창업 아이템 정의서는요. 창업 아이템은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이해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게 작성합니다. 자, 창업 아이템 세부 내용인 어떤 서비스 내용, 기능, 기술,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 부분을 작성하는데요. 자, 세 부분으로 작성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대상 고객이 뭔지 다른 목표 교육입니다. 목표 교육. 그리고 이 목표 교육의 대표적인 그런 고객의 특성이 어떤 건지 인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상인물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인물이요. 실제로
어떤 예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기술, 프로그램, 차별화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시장이나 고객의 요구,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희망의 감동사항, 차별화 내용을 적으면서 동시에 요구사항. 이걸 하게 되면 시장 고객의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걸 제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구체적인 이제 서비스명이나 기술명이 간단 명료하게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게 창업 아이템 정의서입니다. 이렇게 목표나 물품 개선 간단 명료하게 이 사업을 여기다 제는 사업을 네? 창업 아이템 콘센트 보드. 창업 아이템을 이제 명료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차별적인 거, 독창적인 거, 최종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를 제공하도록 개념 구체화하는 보드를 얘기해요. 비주얼라이드 보드라고 하는데 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이나 차별적인 우위성,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을 여기다 제시를 하는 건데요. 보면 창업 아이템이 발굴된 이후에 사업 현실화 가능성을 위해 고객 요구 적합성과 독특한 가치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객 요구 조건. 고객 요구 조건은 무엇이지?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호용 가치나 이는 지금 우리가 명확해? 목표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어? 독특한 가치. 어떤 어필할 포인트가 뭐야? 타격과 서비스보다 경쟁력 차별화가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보드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아이템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템 모습과 아이템 계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콘셉트는 고객 시장에 대한 입장에서 아이템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아이템 콘셉트 보드는 아이템 내용과 개요, 메시지 등을 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거예요. 붙이면 살고 떼면 죽는다. 요게 뭐예요? 정의하는 거죠? 앞부분에 앞부분에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간단한 그래픽을 해서 자기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이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간략한 개요를 탈착력 이배해서 이렇게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다. 사례다. 우소조사 이렇게 했어요. 현실이냐 가상이나 안전조심 해갖고 가상이나 이렇게 안전관리사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활동을 통해 갖고 예방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어떤 뭐 기계 설비를 하지 않고 이제는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학원을 뭐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 직업에 대한 선행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컨셉트 보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창업 아이템 평가와 검증 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즉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의 조건은 무엇인가 를 판단한 거예요. 아이템 개발을 위해 창업자 세의 적성이 맞는지, 개발 관련 인력이나 자원 확보가 되었는지, 시장 수요는 되었는지 등 사전 점검을 해보고 아이템을 평가해봐야 돼. 정말 면밀하게 아주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유망한 아이템인가? 수요가 크고 지속적인 아이템일까? 지속적화될 수 있는 우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진입 가능성을 따져야 되지.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행 아이템인가? 일시적인 유행만 타고 지속되지 못한 아이템인가? 경제사회 문화, 정책 기후에 따라서 수요가 민감하게 영향을 민감하게 영향받으면 만약에 더운 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아이템을 최종 평가할 사람은 창업자가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 오마에 개니치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학년 분야를 경영해봐라. 경영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경영하라. 고객이 많은 곳에서 경영하라. 해서 창업자의 적성과 아이템 개발에 자원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 창업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꾸는 거, 자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외부로 접근하는 거. 창업 아이템의 차별적 가치를 인해 아이템을 구매 의사가 높은 시장을 선택해서 창업하라. 이거는 아웃사이드. 외부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접근은 창업자의 적성 아이템 개발 자원을 검증하는 거예요. 시장 수요를 그러면서 검증해보고 시장 수요를 확보를 그냥 하는 것이고, 시장 수요를 확보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창의 적성 개발 차원의 검증을 하는 게 아웃사이드 인 접근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아웃사이드 인 접근에는요, 시장 고객을 많이 만나지 않고도 아이템을 평가 검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창업자 자신과 고객 입장이 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시장 고객의 관점에서 아이템을 평가해보고 나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성공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1단계는 구매 효용성을 검증하는 거. 새로운 아이템이 고객에게 효용성을 제공하는가. 2단계는 전략적 가격 책정. 책정된 가격이 고객이 쉽게 받아들이고 구매할 만하냐. 3단계는 목표 비용 설정 단계.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용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4단계는 도입장애 극복 단계다. 사업화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뭔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접근은요. 창업팀의 적성과 개발 자원을 활용 가능성 등 창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창업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아이템을 평가 관점인가. 자, 창업 전반에는 창업자 적합성을 검증해요. 새로 된 아이템이 나에게 맞느냐? 우리 조직에 맞을까? 2단계는 아이템의 참신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시장과 고객에게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 3단계는 자원의 확보성을 검증하는 것.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가공 등 내부 및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의 성장성을 검증. 사업의 아이템에 속한 사업 영역에 시장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맞죠. 바로 이것처럼 자, 시장 고객 관점에 있어서 시장 고객에 관한 아이디어 검증. 구매 효용성 이게 어디예요? 구매 효용성은 요 아웃사이드 인 접근이죠. 시장 고객 그래서 전략적 가격 단계 목표 비용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어 갖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 개발 자원의 관점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접근이에요. 창업자 정합선 접근 아이템의 참신성 접근 그 다음에 자원의 확보 가능성 검증 사업의 성장성 검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평가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링은 아까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적게 나와 이렇게 잘라서 제시해야 되는데 한 표에 나오려니까 글씨도 그리고 좀 그러네요.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설계도면이에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아웃칸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웃칸으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아웃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아웃칸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따 뒤에 볼게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자원을 가지고 만들고 제공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객의 가치는 뭔가? 고객이 요구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가 뭐냐? 그거를 이런 거. 고객이 왜 창업자 아이템을 선택하냐? 우리 아이템을 왜 선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및 출시를 위해서는 어떤 자원과 활동이 필요하냐? 그거에 의한 얼마나 많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익과 또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설계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먼저 스타트업이 실패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시장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해서. 팀원이 그러니까 팀원도 잘 찢어야 돼요. 동업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경쟁에 뒤져서 가격이나 원가 문제, 나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 고객에게 차별화 가치 미제시, 그 다음에 차별화 가치를 위해 내 외부 자원 활용이 미흡한다는 거. 요게 가장 그 스타트업이 실패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내 외부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 자, 비즈니스 모델 바로 요거예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디자인한 핵심 도구인데요. 이렇게 한 장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고객.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고객은 어떤 가치? 그다음에 가치 제공.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제공이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겁니까? 채널이에요. 기업의 가치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고 전달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고객에 전달하는 다양한 소통 방법이 뭔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 관계인데요.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요. 다섯 번째 뭐예요? 수익. 기업이 제공한 가치를 대가로 고객이 지불한 돈이 얼마 정도 해야 수익이었는지, 어느 정도를 고객이 지불할 수 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핵심 자원. 가치 제공 요소들을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자원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가치 제공 요소를 만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외부에 자기 학원만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자가 와야 되죠. 또 뭐 자금이 동원이 돼야 되죠. 또 홍보를 하려면 뭐 신문사에 어떤 찌라시를 불린다고 하면 뭐 신문사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죠. 이러한 핵심 파트너들 피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용. 핵심 자원을 구매하거나 핵심 활동을 실행하는데 핵심 파트너가 이럴 때 발생하는 경비, 뭐 인건비도 낼 수 있고 홍보비도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고객 세부나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거예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가치 제한, 어떤 고객 가치를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 세 번째 채널은 커뮤니케이션, 물류, 판매 경로 등 전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고객 관계, 목표 고객들을 특징적으로 구축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내겠다,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목표 기획의 성공 가치 전달의 결과로 수익 흐름 확보를 지속할 것이냐. 핵심 자원. 앞에 다섯 가지 실현을 전제로 한 자원이 뭐냐?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자원들이 뭐냐? 뭐 시설, 환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무적 자원, 뭐 이런 거겠죠. 핵심 자원은, 핵심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되겠죠. 구체적인 프로그램. 핵심 파트너, 아웃소싱 파트너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무용,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가능하게 만든 소요 크기와 구성요소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고객 세그먼트를 한다. 그 다음에 가치 제한을 한다. 채널.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그 다음에 수입원. 핵심 자원. 그 다음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출의한조가 노인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고객은 잡았고, 그 다음에 방문 서비스나 체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공했습니다. 고객 성향 분석구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고 하겠다. 그 다음에 학원 수강비와 함께 뭐가 되겠다. 플러스 예를 들면 그 노인 복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은 강사가 돼야 된다. 시설이 된다. 어떤 거다. 그러면 핵심 활동은 셔틀 운행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고객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뭐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오전 오후 수업을 분별하겠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노인정,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뭐 인건비, 유지비, 뭐 이렇게 임대료 이것들이 된다. 이겁니다. 자, 부서조. 예, 아까쯤에 기억나요? 이렇게 안전관리사 20대 30대 취준 이직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련과 협약으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명 게임 유튜버를 통한 자회사 광고가 가능하다. 자해 혜택을 한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 보장 경우에 제공해준다. 학원 수강료와 뭐 기계 렌탈 비용. 기계 렌탈 비용은 여긴데 왜 여기다 놨을까? 수강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통해 갖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자원부나 이런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통해서 혹은 뭐 노동부의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주를 한다. 이게 수입원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자원, 기기 및 메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이론 학습과 경쟁 체험학,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여기다 한두 개 적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이렇게 제시를 했고 전문기업 기관,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여가지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가상현실 이제 노인정 방문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사업 기획서가 간략하게 이제 도출되는데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봐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자, 추진 내용이 어떤 거냐? 네, 첫 번째 배경, 추진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기술성이 있는 거냐? 시장성이 어떤 거냐? 경쟁성이 있느냐? 수익성은 어떠냐? 얼마만큼 수익은?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홍보 전략이나 운영 전략은 어떤 거냐? 이렇게 제시를 하라 그랬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내용, 추진 배경, 사업 추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경쟁성, 수익성,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 여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마지막 사업계획서에 이제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던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재구성해서 자기 사업을 이제 홍보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군가가 1억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자기 아이템을 설명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평가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